부산간마냥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바다 위로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고 어선들이 출항을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은 짭조름한 냄새를 실어 나르며 항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죠. 항구의 등대는 마지막 불빛을 내뿜으며 밤과 아침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낡은 군복바지와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고 주름진 얼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지요. 방 한구석에서 맥스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듭니다. 검은 레브라도인 맥스는 10살이 되었지만 충성스러운 눈빛은 하루도 변함이 없었어요. 맥스야, 일어났네. 오늘도 힘내서 항구 지키자. 민호는 맥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맥스는 멍 하고 짧게 답하듯 짖었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민호는 맥스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자신은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은퇴한 707특임대 주임원사의 아침은 언제나 단출하고 규칙적이었죠. 항구로 나가자 이미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거대한 철제팔을 뻗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지요. 항구 노동자 최영식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맥스랑 또 순찰이시군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오늘도 항구는 내 손에 맡겨둬. 최영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덕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맥스도 건강해 보이네요. 날이 밝아오자 항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민호와 맥스는 차분히 순찰을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사이사이를 지나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일은 민호에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맥스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점심 무렵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강지민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40살의 변호사인 딸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서먹했습니다. 걱정 마라. 맥스랑 잘 지내고 있다. 아빠, 그 나이에 위험한 일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고시원도 너무 좁잖아요. 제가 아파트 한 채. 민호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맥스랑 내가 항구의 파수꾼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군인 시절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현실을 보세요. 통화가 끝나고 민호는 맥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맥스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민호의 손등을 하찼지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며 항구의 늑대라 불렸던 시절, 그 위험했던 날들을 지민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맥스야, 넌 내 말 다 알아듣지? 우리가 항구를 지켜야 해. 맥스는 충성스럽게 짖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항구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맥스는 컨테이너 터미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으슥해지는 곳이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지요. 항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민호는 손전등을 꺼내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온한 항구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민호와 맥스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간헐적으로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가운데 항구는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지요. 이런 시간대는 항구가 가장 취약한 때라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어업이나 화물 도난이 주로 이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맥스야, 저쪽 컨테이너 구역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민호의 말에 맥스는 즉시 반응하며 앞장섰습니다. 20년 넘게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맥스의 감각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예리했지요. 검은 털이 밤과 동화된 채 맥스는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서자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맥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수십 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지요. 안개 속에서 몇몇 인형이 포대자루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은 팔뚝에 문신을 한 채 거친 태도로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지요. 민호는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맥스가 마약 냄새를 맡았을 때 보이는 특유의 행동을 알아차렸지요. 맥스, 뭐야? 무슨 냄새가 나니? 민호는 작은 소리로 물으며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건달들이 있는 방향으로 비췄지요.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교활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린 그냥 짐 옮기는 중인데요. 오태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맥스는 계속해서 포대자루 쪽으로 가려고 했지요. 민호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짐이라면 왜 이 시간에 옮기는 거요? 정식 화물은 항구 작업 시간에 처리하는 게 규정 아닙니까? 태식은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별 화물이라서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물건이라. 맥스가 갑자기 짖으며 포대자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건달들이 허둥지둥 맥스를 막으려 했지만 레브라도의 힘찬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맥스는 포대자루에 코를 박고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맥스의 반응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지요. 마약이군. 그 말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민호는 천천히 포대자루로 다가갔습니다. 맥스는 계속해서 포대자루를 발로 긁으며 짖고 있었어요. 2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보아온 광경이었습니다. 마약 밀매 소탕 작전을 진행할 때마다 탐지견들이 보이던 바로 그 반응이었지요. 이거 그냥 짐이 아니지? 민호는 건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그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도 있어요. 위협적인 말투의 민호는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맥스를 가까이 불러 경계 태세를 갖췄지요. 민호의 머릿속에는 과거 707특임대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약 조직과 대치했던 순간들,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지켜냈던 임무들. 내가 가면 당신들은 이걸 어디로 옮길 건가? 누구에게 팔 생각인가? 민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건달들은 천천히 민호를 둘러싸기 시작했지요. 맥스는 경계하듯 으르렁거리며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었던 걸로. 태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고 오랜 세월 단련된 그의 몸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맥스도 주인을 지키려는 듯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항구의 안개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민호와 맥스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사명감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세상은 그들이 은퇴한 노인과 늙은 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항구의 수호자로 서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노인네. 태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희미한 등대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죠. 태식의 부하들인 김동수와 이창민이 민호를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7살의 동수는 험악한 표정으로 민호를 노려봤고 25살의 창민은 맥스를 향해 발을 들어 차려고 했습니다. 개새끼, 짖지 마. 창민이 소리치며 맥스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맥스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고는 날카롭게 짖으며 창민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창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맥스는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짖었지요. 민호는 순간 과거의 전투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랜 훈련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는 동수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순간 재빠르게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동수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맥스, 잘했어. 민호는 맥스에게 칭찬하며 707특임대 시절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그것이 그를 항구의 늑대로 만든 비결이었지요. 태식이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네 뭐야? 그가 소리치며 칼을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는 태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고 태식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태식을 바닥에 쓰러뜨렸죠. 이게 어떻게... 태식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민호는 포대자루로 다가가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비닐 포장에 촘촘히 쌓여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역시 마약이야.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간만항 마약 밀매 현장. 즉시 지원 바랍니다. 건달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태식이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끝났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맥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호는 태식의 칼을 주워들고 건달들을 계속 견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경찰이 곧 올 테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습니다. 1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대의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건달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되었죠. 한 경찰관이 포대자루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량의 메탄페타민입니다. 시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때 45세로 보이는 한 경찰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호 주임원사님, 아직도 건재하시네요. 그 경찰관은 박준영이었습니다. 민호의 옛 부하로 707특임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었지요. 준영은 민호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준영이, 너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나?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부산경찰서 마약수사대에 있습니다. 주임원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강민호 주임원사님입니다. 80년대 707특임대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한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항구의 늑대라고 불렸죠. 경찰관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실력 그대로시네요. 이번에 큰 마약 거래를 막아내셨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맥스 덕분이야. 이놈이 냄새를 맡아냈지. 맥스는 마치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영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파트너시군요. 건달들이 순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항구 노동자들이 소란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최영식도 있었지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마약 조직을 검거하셨다고요? 영식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준영은 민호에게 조사를 위해 진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맥스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지요. 한편 강지민은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간만항에서 70대 순찰원이 마약 밀매단을 검거했습니다. 현장에서 대량의 메탄페타민이 발견되었으며 화면에는 민호와 맥스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지민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민호와 맥스는 새벽녘에야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고 맥스는 그의 발치에 누웠지요. 맥스는 마치 오늘 멋졌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맥스의 귀를 긁어주었습니다. 맥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맥스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고 민호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임무 완수의 성취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부산은 마약 밀매단 검거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 전국 방송에서도 70대 노인과 마약 탐지견,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지요. 경찰청에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압수된 마약이 시가 8억 원 상당의 메탄페타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호의 고시원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준영 경감이 서 있었죠. 주임원사님, 어제 일 때문에 공식적으로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준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나? 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검거된 오태식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지역 마약 유통망의 중간 책임자였어요.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스도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지요. 우리 마약 수사대는 오랫동안 이 조직을 추적해왔습니다만 증거를 잡지 못했죠.
주임원사님과 맥스 덕분에 큰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아, 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다들 전설이라고 하던데. 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임원사님이 707특임대에서 활약하시던 80년대 항구의 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셨죠. 당시 부산항을 통한 마약 밀수가 극심했는데 주임원사님이 이끄는 팀이 가장 큰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저도 그 작전의 말미에 참여했었죠. 민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젊었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지민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마약상들을 잡으신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맥스가 냄새를 잘 맡았어.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707특임대였다니. 항구의 늑대라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 중요하지 않았어. 넌 그저 내가 평범한 군인으로 은퇴한 줄 알았으면 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야. 내 과거에 대해 몰랐어.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하셨군요. 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맥스가 고시원을 나와 항구로 향했을 때 노동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보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최영식이 다가와 민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마약상을 검거하셨다니요. 우리 항구의 영웅이십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노동자들의 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맥스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맥스가 그렇게 화물을 잘 살피는지. 진짜 마약 탐지견이었네요. 민호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맥스는 달랐습니다. 맥스는 마치 모든 칭찬을 즐기는 듯 꼬리를 흔들며 노동자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점심때쯤 항구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주변을 둘러보다 민호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아빠. 지민은 민호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민호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왜 말 안 했어요? 아빠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들 항구의 늑대라고, 707특임대의 전설이라고.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너에게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의미요? 아빠, 전 항상 아빠가 그냥 평범한 군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오해했는지.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는 맥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맥스와 내가 왜 항구를 지켜야 하는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맥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맥스는 친근하게 그녀의 손을 핫았지요. 아빠, 도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 자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맥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맥스야, 오늘 좋은 날이구나.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의 상부 조직에서는 그의 체포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두목 장혁수는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잔인함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와게 누구야? 혁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강민호라는 노인입니다. 예전에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항구의 늑대라 불렸다고. 혁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항구의 늑대? 그 전설적인 마약 소탕 작전의 리더였던 그를 없애. 그와 그게 모두 부산 간만항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맥스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들과 함께 걸으며 항구의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민호는 이런 연대가 낯설었지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노리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호와 맥스의 활약은 부산 간만항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틀 만에 그들은 마치 항구의 수호신이 된 것 같았지요. 노동자들은 민호와 맥스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맥스, 항구 지켰다. 크레인 기사 김상호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지요. 민호는 이런 관심이 쑥스러웠지만 맥스는 주변의 인기를 마음껏 즐기는 듯 했습니다. 검은 레브라도는 꼬리를 흔들며 노동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간식을 챙겨 먹었지요. 점심시간 민호가 컨테이너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아빠, 이렇게 있으실 줄 알았어요. 지민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맥스에게 주려던 고기를 내려놓고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냐? 지민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태식이 체포된 건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그가 속한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해요. 부산 전역의 마약 유통을 관리하는 장혁수라는 사람이 두목이라고 합니다. 민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혁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80년대에 아빠가 소탕했던 조직의 잔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다시 세력을 키웠나 봐요.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707특임대였다니. 지민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따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호는 항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옛날 얘기야.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야. 맥스랑 지키는 게 내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혼자 싸우지 마세요. 나도 가족이에요. 제가 법률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혁수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체포된 태식이 진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지요. 지민아, 맥스, 너희가 내 힘이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부터 함께한 군용 나이프였지요. 위험할 수도 있어. 혁수는 잔인한 놈이야. 맥스는 민호의 곁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한편 부산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장혁수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위험했습니다. 그 노인네와 개가
우리 사업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아? 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이 잡혀가면서 세 곳의 창고 위치가 노출됐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혁수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누군지 알았어. 강민호. 30년 전 내 형을 잡아들인 놈이야. 혁수의 눈에 복수심이 서렸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됐어. 항구로 돌아온 민호는 노동자들을 모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영식, 김상호 등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혹시 항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본 사람 있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최영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7번 창고 쪽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더군요. 민호는 맥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맥스, 오늘 밤에 확인해 보자. 맥스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짧게 짖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도울게요. 김상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도 항구 사람들입니다. 마약 같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다른 노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호는 감동을 느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요. 위험할 수 있어. 혁수는 무자비한 놈이야. 민호가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도울 겁니다. 강 할아버지와 맥스가 우리 항구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최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맥스는 7번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노동자들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지민은 경찰과 연락을 취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긴장했지요. 그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컨테이너를 옮기기 시작했지요. 민호는 무전기로 노동자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맥스가 냄새 맡았어. 창고 7번 구역이야.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맥스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는 맥스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맥스는 갑자기 창고로 돌진했습니다. 마약 냄새를 확실히 맡은 것 같았지요. 맥스? 민호가 작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스는 창고로 달려가 컨테이너 옆에 숨겨진 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친 소리로 짖으며 가방을 발로 긁기 시작했지요. 건달들이 놀라서 맥스를 발견했습니다. 개새끼, 저게 그 마약견이야. 한 건달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장혁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게 죽여. 민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707특임대에서 배운 전술을 사용해 어둠 속에서 건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은 민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쓰러졌고 두 번째 건달은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려다 민호의 손에 입이 막혔지요. 맥스는 혁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혁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맥스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민호. 혁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이군. 내 형을 감옥에 보낸 놈. 민호는 혁수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약으로 사람들 인생 망치는 짓은 그만두라고 했잖나. 노동자들이 달려와 다른 건달들을 제압했고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경찰을 이끌고 창고에 도착했지요.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확보하고 혁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할아버지, 맥스, 진짜 영웅이야. 김상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맥스를 안았습니다. 다 같이 지킨 거야. 우리 모두의 승리지. 박준영 경감이 민호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강 선배님, 항구 살렸습니다. 이번에 혁수를 잡으면서 부산 지역 마약 조직의 핵심을 제거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지요. 민호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밤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항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맥스는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민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의 승리를 축하하듯 부산 간만항의 등대가 밝게 빛났습니다. 부산 경찰서는 장혁수의 체포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부산 지역 마약 거래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박준영 경감은 민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임원사님, 혁수의 진술을 통해 여러 창고와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은 채 맥스와 함께 항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혁수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혁수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고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이 항구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맥스도 주인의 변화를 감지한 듯 귀를 쫑긋 세웠지요. 증거는 있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혁수의 휴대폰에서 항구 작전이라는 암호명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대규모 마약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다. 내가 살펴보겠어. 통화를 마친 민호는 노동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식, 김상우를 비롯한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오늘 밤 대규모 마약이 항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최영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항구가 너무 넓은데. 민호는 맥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맥스가 도와줄 거야. 그 누구보다 마약 냄새를 잘 맡는단다. 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정하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지민도 법률 지식을 활용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지요. 민호는 맥스와 함께 항구 전체를 살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맥스야, 오늘은 내 능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민호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맥스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의 창고 구역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항구를 덮었습니다.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항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민호와 맥스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지, 맥스? 민호가 물었습니다. 맥스는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특정 방향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지요. 민호는 즉시 맥스를 따라 달렸습니다. 뭔가 발견한 모양이군. 맥스는 7번 구역을 지나 보관 창고 쪽으로 달렸습니다. 민호는 무전기로 노동자들과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지요. 맥스가 냄새를 맡았어. 항구 동쪽, 보관 창고 쪽이야. 맥스는 마침내 한 컨테이너 앞에서 멈춰서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를 살폈지요. 겉으로 봐서는 평범해 보였지만 맥스의 반응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물건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요. 그 노인네와 개가 여기 있어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맥스도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준비 자세를 취했지요. 기다렸다, 강민호.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구의 늑대, 이제 늙어서 이빨이 빠졌겠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혁수의 상관인 마약 카르텔의 진짜 두목이었습니다. 예순에 가까운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하고 날카로웠지요. 그게 죽여. 두목이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맥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는 707특임대에서 배운 전술을 사용해 첫 번째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지요. 맥스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한 공격자의 팔을 물어 제압했지요.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맥스도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항구의 여러 방향에서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손전등과 작업용 랜턴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최영식, 김상우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이 도구를 들고 민호와 맥스를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강 할아버지, 맥스, 우리가 왔습니다. 최영식이 소리쳤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맥스도 두목의 다리를 물어 그를 쓰러뜨렸지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경감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힘에 결국 체포되었지요. 두목은 맥스에게 물린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는데 또 내 놈 때문에.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약으로 사람들 인생 망치는 짓은 더 이상 안 돼. 경찰이 두목을 체포하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준영 경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마약 압수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지민이 현장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호는 딸을 안심시키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맥스가 있었으니까. 맥스는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맥스에게 환호를 보냈고 경찰들도 그를 칭찬했지요. 박준영 경감이 민호에게 격려했습니다. 강 선배님, 항구 살렸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부산 지역 마약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것 같습니다. 최영식이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항구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맥스도 정말 대단해요. 민호는 맥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맥스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지. 항구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어부들과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민호와 맥스는 피로에 지친 몸을 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맥스야, 오늘도 항구를 지켰다. 고맙다. 맥스는 충성스럽게 민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잠에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장혁수의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부산 전역에 퍼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조직의 거래처와
유통망을 모두 확보했지요. 간만왕은 드디어 마약 밀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70대 순찰원과 마약 탐지견, 부산 항구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민호와 맥스의 활약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민호와 맥스가 함께 항구를 걷는 모습이 비춰졌고, 기자는 민호의 707특임대 과거와 항구의 늑대라는 별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요. 강민호 씨는 30년 전 707특임대 주임원사로 부산 지역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충직한 파트너 맥스와 함께 항구를 지켜온 그는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이 뉴스를 보던 민호는 쑥스러운 듯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맥스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지요. 맥스야, 우리가 유명해졌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아빠. 지민이 주저하다가 갑자기 민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그동안 오해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놀랐지만 곧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부녀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이었지요. 괜찮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내 탓이야.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해줬어야 했는데. 민호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이 좁은 고시원 나가요. 제 아파트에 방이 남아 있어요. 맥스도 같이 오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항구와 가깝고 맥스도 익숙해하고. 그때 맥스가 지민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그녀의 손을 하찼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알겠어요. 그럼 주말마다 제가 찾아올게요. 아빠와 맥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오후 민호와 맥스가 항구를 순찰하고 있을 때 노동자들이 그들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식이 앞장서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강 할아버지, 맥스,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영식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만왕 수호자라고 새겨진 2개의 금속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호용, 다른 하나는 맥스의 목줄에 달 수 있는 작은 크기였지요. 할아버지, 맥스 덕에 우리 일자리 지켰어요. 영식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마약이 들어오면 항구가 위험해지고 결국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는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민호와 맥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손수 만든 간식을, 또 다른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맥스가 내 동지야. 민호는 맥스의 목줄을 만지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항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발표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딸 강지민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항구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맥스처럼 저도 항구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빠, 앞으로 같이 항구 지킬게요. 제 방식으로요.
민호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맥스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맥스는 충성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항구는 우리 집이야. 민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질녘의 항구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선들이 하나둘 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생기를 더했지요. 그날 밤 민호와 맥스는 평소보다 여유롭게 항구를 순찰했습니다. 이제 마약의 위협은 사라졌고 항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항구의 평화로움을 알렸지요. 맥스야, 우리가 해냈어. 민호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맥스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짧게 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의 끝에 있는 등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등대의 빛이 바다를 비추며 안전한 항해를 알리는 것처럼 민호와 맥스도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빛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나이프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707특임대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전투와 위험의 순간들은 이제 새로운 평화의 기억으로 대체되었으니까요. 민호는 나이프를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나이프는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바다에 빠졌고 작은 파문만 남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와의 작별 인사 같았지요. 이제 진짜 평화가 왔구나, 맥스. 민호가 말했습니다. 맥스는 민호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간만항은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화물을 옮기는 모습은 항구의 일상이 완전히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죠. 민호와 맥스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항구를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걸음에는 긴장감보다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맥스야, 오늘도 깨끗하네. 한 달 동안 수상한 거 하나 없었어. 맥스는 충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맥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민호를 향한 충성심은 한결같았지요. 노동자들은 민호와 맥스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맥스. 크레인 기사 김상호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항구 곳곳에서 민호와 맥스를 향한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항구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고 모두가 그들을 존경했지요. 민호는 항구 한쪽에 세워진 작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간만항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지민이 약속대로 항구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었고 매주 주말이면 그곳에서 노동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민도 상담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맥스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요. 아빠, 맥스, 오늘 아침 순찰은 어때요? 민호는 딸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구나. 너는 오늘 상담이 많아 보이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노동법 개정 때문에 문의가 많아졌어요. 아빠, 맥스 덕에 제가 변했어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그저 돈 많이 주는 대기업 사건만 맡았는데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보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민이 웃으며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두 맥스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덕분이에요.
맥스는 칭찬을 듣자 더욱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지요. 점심시간 민호와 맥스는 항구 끝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는 최근에 설치된 강민호 맥스 기념 동판이 있었지요. 동판에는 마약 조직 소탕 작전과 항구를 지킨 민호와 맥스의 업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맥스에게 다가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인내심 있게 그들의 장난을 받아주었지요. 탐지견 멋져요. 6살쯤 된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약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맥스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단다. 코가 사람보다 10,000배는 더 예민해서 우리가 못 맡는 냄새도 다 맡을 수 있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맥스를 바라보았고 맥스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머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 항구 사무소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장이 직접 방문해 민호와 맥스에게 부산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했지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민호님과 맥스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우리 항구와 시민들을 지켰습니다. 이런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시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뜨겁게 박수쳤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웠지만 맥스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항구를 지켰을 뿐입니다. 맥스가 진짜 영웅이지요. 그리고 항구의 모든 노동자들, 경찰관들, 그리고 제 딸 지민까지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고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맥스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의젓하게 앉아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민호와 맥스는 항구의 끝 등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바다는 특별히 아름다웠지요. 둘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우리가 잘했지, 맥스? 민호는 맥스의 귀를 긁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맥스는 멍 하고 짧게 대답하듯 짖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항구를 감싸고 민호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는 우리의 심장이야.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맥스는 그의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돛담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고 바다는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707특임대 시절부터 항구의 순찰원이 되기까지, 맥스와의 만남부터 마약 조직 소탕까지. 그의 인생은 파도처럼 높고 낮음을 반복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민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담소 일을 마치고 아버지와 맥스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민호는 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맥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어요. 제가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맥스도 배고프겠다. 세 사람은 함께 항구를 나섰습니다. 민호는 맥스의 목줄을 잡고 지민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항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간만항은 이제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고 민호와 맥스는 항구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구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고, 민호와 맥스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항구가 있는 한 항구의 늑대와 충직한 마약 탐지견 맥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